2024년 4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머니 이슈들 총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매니머니 먼슬리 4월 머니 이슈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2일 하이브와 미니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더우의 대표이사인 미니진 및 어더우 경영진이 하이브 레이블로부터 어더우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미니진 대표는 하이브 레이블의 자회사인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보복성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지난 4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강한 어조로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호불호를 떠나 세계의 기자회견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니진 대표가 착용한 복장까지 말이죠. 현재 하이브와 어더우의 경영권 갈등으로 인해 하이브의 주가는 8%가량 추락하였고, 이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와 어더우 간의 경영권 분쟁,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총선에서의 최고 투표율을 경신하였는데요.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율 50.48%를 기록하며 57년 만에 과반 득표를 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만에 실시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지지선을 겨우 사수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총선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부터 3연속 총선 승리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매니머니 먼슬리를 통해 말씀드렸던 배민과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경제, 요기요까지 탑승하며 고객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출혈 경쟁을 통해 자영업자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사업자분들이 현재보다 수수료가 훨씬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배달 혜택은 배민 원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된 사업체에만 적용되는데요. 해당 요금제는 배달비 부담이 훌쩍 높아져 업주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결제 금액에 따라 절반에 가깝게 책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가 정률제인 만큼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수료 또한 많이 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주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대다수의 고객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 구조 하에서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무료 배달 가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률제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적도 가장 많고 법인세도 가장 많이 납부하던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라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인세 납부액 0원은 최근 반도체 업황의 부진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1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972년 이후 52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줄곧 법인세 납부액 1등의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삼성전자, 여기에 SK하이닉스도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법인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정부의 국정 운영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긴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환율이 급등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인데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한 중동발 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달러의 강세,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탕후루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청소년들의 길거리 간식을 대표해 왔는데요. 특히 붕어빵이냐 탕후루냐 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만큼 탕후루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2곳의 탕후루 가게가 폐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4월 초까지 벌써 60곳의 탕후루 가게가 폐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폐업 추이가 작년에 비해 굉장히 빠른데요. 탕후루가 마라탕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요 메뉴 중 하나가 되어 연착륙을 하게 될지, 혹은 대왕 카스테라나 흑당 밀크티 그리고 벨기에 와플과 같이 유행성 식품으로 사라지게 될지 그 이슈가 주목됩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금 한 돈의 가격이 40만 원을 웃돌고 있어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이외에도 은, 구리와 같은 금속 원자재들의 시세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위치와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4월의 매니머니 먼슬리, 4월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5월에도 보다 알찬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